공조냉동 기계기능사 1200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 서적은 지금까지 출제된 가년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론도 요점 중심으로 즉 출제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해 드리며 또한 핑크빛 색깔로 이렇게 중요 부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개념 쏙쏙 그 다음에 실력업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또한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안전관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관리 개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의 정의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의와 목적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안전관리를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 존중의 이념과 재요인을 파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재해를 우리가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존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거기에 재요인을 우리가 미리 이것을 파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또 어디 있습니까? 목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를 증진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하는 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명과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을 우리가 결국은 향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장의 기기가 중단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또 불안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전대책의 3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 자, 이것을 우리가 3E라고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적, 공학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걸 대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 공학적.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있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에듀케이션, 교육적 있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관리적 있죠. 그래서 enforce 이렇게 관리적 혹은 규제적 이런 것으로 나가죠. 이렇게 3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해 및 안전 점검입니다. 재해 및 그 다음에 안전 점검 불안전한 행동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이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불안전한 행동이란 결과적으로 재해 발생에 연결된 행위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작업상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업에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 작업 지식. 그래서 작업 지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능 미수. 숙련된 그런 어떤 작업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결국은 불안전한 행동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방지 대책의 연결과 파악을 위해서 불안전한 행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안전한 행동에 그것이 해당이 되는가 거기에 나와 있죠. 위험한 장소에 접근한다. 그렇죠? 가지 말라는데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그 다음에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계속 기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 손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질하다가 장갑에 어떤 기계가 걸려가지고 장갑이 벗겨지면서 손이 이렇게 어떤 같이 회전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이 튀겨서 어떤 머리를 이렇게 충격을 준다든가,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 부지. 위험물을 취급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 그 다음에 간동 및 연락의 불충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은 재해 예방의 4원칙이 있어요. 4원칙. 그래서 재해를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손실 우연의 원칙. 손실의 우연의 원칙이 있다. 자,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서 진행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손실 우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 가능 원칙이 있어요. 예방 가능.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제거를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 연계 원칙이 있어요. 원인과 어떤 연계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재해를 유발시킨다. 그렇죠?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서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것이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있죠. 대책 선정.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재해 원인이 같기도 하므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대책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의 사고 예방 원리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예방을 위한 5스테이지, 즉 5단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어널리시스, 즉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 정책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조치를 하면 되겠자.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되죠?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사고 예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방지할 수 있다. 사고를. 다음은 재해율 평가지수입니다. 재해율. 자, 재해율 평가지수. 이 재해율 평가지수는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그 사업장에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 A라는 회사에 우리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맡겨도 되는가, 맡겨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연이 많이 되고 또한 비용이 많이 거기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평가 지수, 이렇게 사업장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 지수를 왜 하는가? 의의가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번에는 재해율 평가 지수가 나와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율 평가 지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인율.